자, 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월 20일 날 오늘 이제 3시쯤에 국토부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았던 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상담이 한두 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끝나서 자료를 이제 잠깐 봤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월 20일 날 이제 3시부터 이제 배포된다는 얘기를 국토부에 이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텐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PD 수첩 2월 며칠이었죠? 2월 11일인가 10일인가 그때 PD 수첩에 대서특필됐던 내용이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여기 지역이 이제 그 규제 지역 풍선 효과로 집값이 엄청 뛰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발표했던 곳들이 이제 수원, 용인, 이제 성남이 많이 뛰니까 영통구라든가 수원의 권선구, 장안구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규제됐던 바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국토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동향에서 12월 16일 작년 12월 16일 12.16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빠르게 안정세가 회복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경기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1월부터 작년 연말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내용에 이제 덧붙인다면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그래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겠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3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를 강화하는데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60% 정도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LTV 30%를 9억 원 이하는 LTV 50%를 적용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가액이 10억 원을 10억 주택을 매입 시에는 현재는 10억에 곱하기 60%를 내서 6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9억까지는 50%, 9억을 초과하는 10억짜리니까 1억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해서 4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이 1억 2천 정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그냥 유지하겠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데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나가고 있죠. 대출 시 실수요 여건도 강화한다. 현행은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을 내세우겠다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들어가 살아라 이런 얘기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올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비규제 지역 개선되는 것은 6억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가 이번에 들어간 거고요. 안양시, 마남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에 동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런 지역들을 지정하여 대출, 세제,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장특공제 배제 이런 것들, 또 청약,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도 확대하겠다. 관련해서 제도 전반에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제 200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특히 근본 지정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1지역으로 이번에 지정된 1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근본에 지정한 지역은 1지역으로 들어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 민간택지 같은 경우 2지역으로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렇게 전매 제한, 또 수원 팔달이라든가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는 3지역으로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이렇게 전매 제한, 조정대상 지역의 전매 제한이 되고요. 상시 모니터링해서 조금만이라도 가격이 오른 것 같다,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할 것이다.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현황을 보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본에 발표했던 부분들 새롭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갔는데 이에 비해서 또 다른 유동자금이 많은 투자 수요들은 어디로 움직일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얘기한다면 안시성, 안산, 시흥, 화성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김부검 이렇게 해서 김포라든가 부천, 검단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안시성이라고 하는 안산, 시흥, 화성은 경기 서남부권하고 서울 도심을 잇는 복선 전철인 신안산선 착공이라는 교통호재가 또 있고요. 신세계그룹이 이제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약 4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죠. 이런 호재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포나 부천, 검단은 신규 분양은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접근성이 꾸준히 또 교통이 개선되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7호선 연장 계획이 있는 인천 청라 이런 지역도 이제 풍선 효과가
수혜를 풍선 효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부동자금이 뭐 1000조, 1100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이제 실물 자산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또 강남, 아울러서 이제 강남과 마포, 용산, 뭐 성수, 마용성 이런 지역부터 시작된 상승, 이런 파도 효과가, 파급 효과가 경기권 외곽과 또 인천 송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퍼지면서 지역 간 또 아파트 간 이제 갭매우기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아까 봤는데요. 잠시만요. 여기를 제가 보다가 오전에 이제 신문을, 한국경제를 봤는데, 수원에 15만 명 청약 역대 최고,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뭐 예상할 때 평균 경쟁률이 146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 6개월 있다 전매가 가능했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청약 수요가 좀 몰렸는데요. 자, 분양권, 또 신축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렇게 퍼지고 나서, 가격 상승하고 나서 또 따라가기식 이런 땜질 규제로는 부동산 상승의 기조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책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쉽게 이렇게 막 찬물을 끼얹어서 확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또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 이런 곳들도 9억 이하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인 주변, 뭐 오산시라든가 평택 이런 지역들도 좀 우산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계속 급등을 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열심히 달리다가 쉬어야 될 상황들도 발생이 될 텐데요. 이렇게 잠깐 쉬어갈 때는 경기도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부터 먼저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상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입지가 좋은 것은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입지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대책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규제 강화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이런 본질을 파악하셔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급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 부족한 부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국토부 들어가서 자료 한번 다운 받아 보시고 내용을 좀 읽어 보시고 대응해 나가신다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내용이 좀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 알림 설정, 또 좋아요 이런 부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방송에 대한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다가 처음 이렇게 또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편안한 꿈 꾸시고 내일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